컨셉 오브 오퍼레이션 운영 개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앞서 1부에서 이제 개요와 개발, 현실과 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도구와 방법, 그리고 컨업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와 컨업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 문서들, 그리고 컨업의 작성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업을 개발하는 도구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partment of Defense, DoD, 미 국방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아키텍팅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컨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워크게임 시뮬레이터, 무비, 클립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D의 아키텍처 프레임을 이제 컨업에 매핑하는 방법으로는 컨업의 주요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의 임무와 의도, 역할, 필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활동이 뭔지인데요. DoD의 AF에 보면 그 OV1이라는 운영 개념도 OV4, OV2, OV3, OV5, SV4와 같은 여러 가지 DoD AF의 아키텍팅, 그래픽 또는 테이블 등을 이 컨업스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논문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 이제 2014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공군 쪽에서 이제 기지 방어 작전을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기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새로운 운영 개념도 연결 기술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아키텍처 툴들을 설명했는데요. 이런 식과 같이 새로운 시스템과 운영 전략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충분히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예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과거에 발표된 논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 함정 사업에서도 OV1, 그다음 OV2, 3, 5, SV1, SV2와 같이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을 통해서 운영 개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예입니다. 두 번째 컨업을 작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요, 이 나사에서 발췌하는 자료인데 이제 좌측 상단 같이 순차적인 타임라인에 의해서 컨업스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장의 그림으로서 전체의 빅픽처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컨업스를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된 타임라인 차트를 통해서 운영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탄이나 인공위성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미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 한 장으로 고도별 자세나 이제 기능 등을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픽 한 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부 여러 경우에 보면 컨업스를 이런 그림 한 장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스템 복잡도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뭐 긴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장 한 장에 그림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컨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국내 자료들, 해외 자료들인데요. 이제 대한항공에서 발췌하는 자료인데 이제 무인기 운영 개념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한 운영 컨업스도 있고요.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LCS 연안 경비함을 이렇게 한 장의 컨업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제 하단의 그림들은 이제 시추 지질 조사라는 시추 관련 계통의 민간 선박에 대한 운영 개념들, 그다음에 오일리그에서 어떻게 기름을 퍼올리고 가공을 하는지 대한 이 컨업스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컨업은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뿐만 무기체계뿐만 활용되는 예가 아니라 전적으로 민수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성 방법은 이제 워크게임 시뮬레이터인데요. 저는 실제 일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은데요. 이제 워크게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조잡할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전략적이고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픈 커맨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보면 되게 이제 무기 체계도 선정할 수 있고 전술도 전술도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설정의 사용자가 되게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월게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해상전뿐만 아니라 전체 한반도 전구 전체의 어떤 육해공군 합동작전까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로직이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상용 3D 게임을 이용해서도 워게임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다라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게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이제 도입이나 운영 비용은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디테일할 정도의 이제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사용 범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필요에 충분히 부합한다면 이 3D 게임들이 연구나 실제 시스템 개발을 활용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실제 상용 워게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워게임 모델들을 전용 워게임 모델들도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아래 이제 얘는 지상전에서의 이제 워게임 모델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어떤 그 작전 개념, 전술 개념에 따라서 분대 단위든 손해 단위든 전술 개념에 따라서 어떤 그 작전 개념을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용 게임을 워게임을 이제 개발해서 한 건데 이 경우에 뭐 사용자 확인은 아주 좋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노력과 이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적과 수단이 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발 방법은요, 간단하게 무비로 이 운영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장비는 이제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한 아주 1인용 소형 장치인데요. 마틴 jetpack이라고 해서 뉴질랜드의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구역에서의 인원 구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감시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농약 살포 운영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조 검사와 같은 민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명 구조와 같은 구조 활동, 그 다음에 보안과 같은 활동들, 그 다음에 선박과 선박 간의 물자 이송과 같은 역할도 담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경비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플랜트 시설의 감시와 수리, 그 다음에 고공 구조와 같은 운영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뭐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다양한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운영 개념을 동영상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컨셉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이 기업은 2000년 초반에 프로토타입 1을 만든 다음에 수차례의 프로토타입을 거쳐서 2017년에 와가지고는 실제 뉴질랜드 호숫가에서 운영 개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시험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셉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현실로 스케일업 하는 과정까지 이 컨업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컨셉이 실제로 구현되는 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됐던 텍스트로 됐던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이 명확하다면 개발자들도 그 컨셉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이 전국적으로는 소비자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강건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컨업을 개발하는 방법은요, 스토리보딩이라고 하는 이 우측 상단에 그린 것 같이 스토리보딩을 해서 컨업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디어 월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서 컨업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영국군의 이제 매뉴얼인데요. 매뉴얼 워게임, 그러니까 뭐 전산이나 컴퓨터 이용하기보다는 작은 그 마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술을 토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컨업을 개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컨업 개발은 뭐 손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지만 손으로 그렸을 때는 이제 재사용성이라든지 반복성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툴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시스템 엔진에 많이 사용하는 매직 드로우라든지 뭐 비슷하면 이제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이제 벡터 기반의 그래픽 툴들을 이용해서 이런 컨업스 등을 리프로듀스블하고 리피트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툴인 크레들이나 코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맥에서는 옴니그래프나 런웨이와 같은 이런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도 이 컨업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소프트웨어 없다면 뭐 손으로 그려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도구에 그 본인을 한정하는 엄밀히 이제 구분하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업을 대신할 수 있거나 또는 컨업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업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는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설계 참조 임무, 운영 개념서, 운영 형태 종합 및 임무 요령이라는 4가지 문서 정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컨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또는 컨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즈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인텐시브한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동그라미 표시 유즈 케이스들과 이제 액터, 행위자들 간에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반화적인 관계들이 있는지를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이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저 케이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순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인텐시브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저 케이스를 그리는 순서는 이제 액터가 누군지 먼저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액터가 연관된 유저 케이스, 기능들을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위자 액터와 유저 케이스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포함이나 확장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 해군이나 나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리퍼런스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최상위 단계에서 이제 그 구상되고 있는 많은 환경이라든지 임무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디자인 리퍼런스 미션으로 종합해서 이제 설계 활동을 SE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이 DRM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컨업스보다 조금 작성 범위가 좁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사용자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컨업스가 다루는 것만큼의 폭넓은 대상을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DRM에는 이제 Operational Situation이라는 OPSIT이라는 부록이 있는데요. OPSIT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운영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DRM은 솔루션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문서로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컨업스와 같이 이제 다이나믹한 문서로서 계속 수정과 반복 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제가 2012년 8월 22일 날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DRM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연수를 받으면서 했던 핸드라이팅 했던 내용인데요. 보면
상단에 이제 어떤 가상국가 라카살라레라는 어떤 가상국가를 정의를 하고 그 가상국가가 처한 상황들, 시츄에이션 등 그리고 그 시츄에이션 극복하기 위한 대안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왼쪽 편에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 편에 각각의 상황들, 오퍼레이션 시츄에이션 1, 2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작전 상황들, 직면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술을 합니다. 뭐 맨나트로 어디를 기동하고 있는데 이네미는 맨나트에 이격돼서 어디로 기동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쫓아가서 맨나트로 쫓아가서 이들을 이제 또 검문 검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상황 과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옵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유사 대체 문서로 이제 국방부에서 일부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Operational Concept Document (OCD)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국방 사업에서 장기 소요의 부록 문서로 OCD가 요구되는데 실제로 이게 작성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진짜 이 사용자가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 사업 같은 건 육해공군 같은 사용자가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도 방대하고 이제 좀 추상적인 영역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이 작성 업무를 좀 깊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OCD가 작성된 사례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도 한두 케이스 아주 좀 작은 수준의 적은 범위의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OCD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함정 항공기 또는 좀 더 큰 이제 지상 항공 유도무기 체계나 같은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에는 OCD를 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운영 형태 종합 임무형이라는 Operational Mission Summary, Mission Profile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것들 보면 이제 그 컨업에서 요구하는 위협 분석, 임무 시나리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구 능력 등을 이렇게 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새로운 미래에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기대 요구를 담아야 되는데 실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시스템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사했던 시스템을 어떻게 연간 사용하는지에 대한 야전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참고해서 어제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내일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좀 이상한 현상들이 좀 정착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임무 시나리오나 그런 뭐 요구 능력, 적의 위협 등도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조금은 이제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예상해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기 불편한 부분은 OMS MP가 전수명 주식에 걸쳐서 시스템 차원으로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조하는 기존 문서라기보다는 군수지원 분야의 ILS 분야의 이제 램 분석을 위한 좀 기초 자료 또는 그 이제 램 설계, 탐색 개발, 체계 개발 단계에서 램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그쪽 도메인 분들만 좀 한정적으로 참고하고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좀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컨업스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예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작성해보지 않으면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작성해봤던 건데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운영 개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2012년에 만들었던 건데 그냥 뭐 자전거 하나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소비자한테 제가 소비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자전거 개발회사한테 말했습니다. 뭐 운동을 위해서 좀 가볍고 좀 사용하기 편리한 거 만들어 주시고요. 주로 뭐 주말에 이제 동네 산책하고 뭐 날씨 좋을 때는 자전거랑 출퇴근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때로는 뭐 지하철역에 좀 머니까 이제 빠르게 자전거로 좀 이동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근데 요즘 뭐 운동도 필요하고 뭐 이제 잊어먹어도 안 되니까 도난 방지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디지털 기기들도 좀 장착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것만 가지고 어떤 개발자가 이 제품이 제일 좋겠네요. 예, 모든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를 충족하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그 소비자의 기대가 항상
일관적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비자가 모두 다 동일한 어떤 요구를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할 머스트 아이템과 원트 아이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비자와 개발자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것들을 정립하기보다는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존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이제 과감 없이 기탄 없이 좀 나누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제 이 컨업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활용했던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많은 이제 개발자, 왼쪽 편들이 이제 개발자 사이드고요. 오른쪽은 이제 운영자들이나 정비 지원 쪽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인데요. 토론하면서 서로 가능한 것과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컨업스들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때는 브레인 라이팅을 주로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요거들은 뭐 막 방만하게 이렇게 막 텍스트로 가지고 있었으면 체계화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것들은 이제 컨업스라는 어떤 템플릿 안에서 녹여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컨업스 샘플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팅을, 이제 시장의 타겟팅을 20, 30대 도시 직장을 위해서 개발하자. 이 자전거를, 이 자전거의 주임무와 부수임무로 산책, 출퇴근을 주임무로 하고, 지하철역 이동을 이제 세컨더리 부수임무로 임무를 구분하자. 그리고 각각의 임무들의 우선순위 등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가끔씩 이제 마트로 장보기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들은 특정 임무로 좀 지정을 해서 고려는 하되, 이것들을 이 특정 임무만을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임무로 별도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이 자전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거를 Operational View 1, 가장 하이 레벨의 Operational Concept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최상위, 가장 핵심 개념 설계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인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전 환경과 운영 환경은 보시면 뭐 산둘레에 약 5km 정도의 구간이고, 중간에 자갈밭도 있고, 휴게소 공간, 오르막, 내리막 등으로 이제 구성된 주 산책로와 사무실까지의 거리, 지하철까지의 거리, 슈퍼마켓 등의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 앞장에서 이제 주임무 첫 번째가 이제 주말 산줄레 이제 산책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는 산책에 대해서 어떤 환경을 거쳐서 얘가 운영될 것이고, 두 번째 주임무로 사무실로 어떻게 출퇴근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어떻게 자전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 프로파일링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정도의 초등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그림들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 핵심 운영 개념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집 주변에 전용 산책로에 사용될 것이고, 혹서기 또는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퇴근을 쓸 거다. 그리고 지하철역,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뭐 이제 자동차 실어서 또 쓸 거다라는 핵심 4가지 정도 개념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과 위협을 다루는데요. 운영 환경 관점에서는 도로의 폭이 어떻고, 어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자갈밭이 어디 있고,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에 있었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위협은 이 자전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한 내용들을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도출한 내용들을 위협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현재 개발된 최상의 자전거가 현재 시스템과 미래 시스템의 요구한 것과의 공백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에 포커스를 그쪽에다 많이 맞추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기어 장치가 없어서 이제 오르막길 주행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노출된 이제 이 운영 환경에서 보면 오르막, 내리막, 자갈길 등 다양한 이제 운영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 좀 적합한 자전거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운영 환경을 능력 공부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 경우 타임라인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를 운영할 건지, 운영 시나리오를 타임라인 테이블로 이렇게 만듭니다.
시스템에 따라서는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일 단위로 이런 타임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8에서는 이제 관련된 식별된 요구 조건들을 기능 요구 조건, 그 다음에 비기능 요구 조건 중 성능에 관련된 요구 조건인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요구 조건인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요구 조건 추적성 차원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이 특히 중요한데요.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에서 저희가 최초의 그 이해관계자 요구 조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차에 이제 자동차에 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고정하든지 이제 트렁크에 거치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 조건. 그다음에 자전거 차체에 장바구니나 가방 부착을 위한 이제 부품이 있어야 되고, 지하철역이나 사무실 등 이제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바퀴 폭을 제한시킨다든지 뭐 이런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결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건 장치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구 조건들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제 비용 요구 조건들, 뭐 너무 비쌀 수는 없으니까 무작정 개발 비용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이제 초기 개발 비용이라든지 양산 비용 등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 차원에서 이제 국산 부품을 가능한 한 우선 고려해라. 그리고 평시 가동률을 A sub O라고 하는데요. availability를 평시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평시에 90%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제작됐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이제 좀 튼튼하게 그리고 이제 신뢰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조 강도 차원에서는 이제 체중을 포함해서 100kg 이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이제 보완을 좀 해 달라는 보완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스컨업스는 아주 간단한 샘플이고요. 시스템의 규모나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의 양이라든지 범위, 다루고자 하는 이제 컨텐츠의 항목 등은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컨업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것들은 이 이해관계자 간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 컨업스를 통해서 획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마다 주요 마일스톤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계속 최신해야 된다. 그리고 컨업스를 시작으로 해서 운영 요구 조건, 시스템 리ኳ이어먼트, 서브시스템 리ኳ이어먼트 같은 것들을 이제 출발을 해서 확장, 말 그대로 이제 구체화하고 세분화를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업스를 이제 실제로 가능한 한 초기에 좀 작성해야지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시점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만이 코스트, 스케줄, 퀄리티 측면에서의 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좀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 컨업스가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컨업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형태나 양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요구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컨업스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골드버그 장치를 또 하나의 오히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컨업들이 이제 현장에서 번거롭고 성가실 일 또는 사업 진행에 전혀 쓸모없는 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적당히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봅니다. 책임지고 튜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 이해관계자들, 독자들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외의 관례나 기준, 표준을 추종하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이제 그 제도에 부합하도록 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의견을 100%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문사회 심리 교육을 포함한 다학자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어떤 표나 이미지 또는 다이어그램이 한국인의 정서상 가장 좋은 이해도와 인지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패닉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터들을 개발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이제 기술에만 너무 치중되거나 또는 비즈니스에만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설계, 운영 전반에 좀 폭넓은, 깊지는 않으셨지만 폭넓은 지식을 가진 양질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여러 그 고등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산업체의 경험과 학교와 연구소의 전문성, 그리고 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양성 프로그램이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뭐 마린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각 엔지니어링 분야마다 SE 그 도메인의 지식에 어울리는 SE 커리큘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뭐 환경 시스템 공학과, 토목 시스템 공학과, 해양 시스템 공학과, 뭐 여러 우주 항공 시스템 공학과, 시스템 공학과들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각 도메인에 부합하는 시스템 엔진 커리큘럼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10명의 시스템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를 보다 한 명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오늘날 공학활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조금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를 실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사람 한 사람으로서 미래의 민간과 국방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너버의 개발과 활용을 좀 제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면은 주정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플로리다, 뉴욕주 등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 사업, 이제 방위산업과 SOC 산업 등에는 이런 그 컨셉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국, 뭐 디파트먼트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이제 도로국 같은 경우는, 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 컨셉들을 제출을 의무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컨덕 등을 제도화해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됐던 큰 교량이 되었던 항만이 되었던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몇 조 원씩 달하는 엄청난 거금들이 국가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들이 적게 나와서 또 다시 또 국고가 투입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의 이제 일련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뭐 예를 들어 뭐 3천억 이상이라든지 5천억 이상의 국가 사업에 있어서는 국가 사업의 예산 타당성 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수준의 운영 개념이 좀 제도적으로 좀 제출이 의무화되는 또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방산 사업에서는 탐색 개발 착수 전에, 민간 사업에서는 최종 계약 전에 컨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동의 확보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컨업은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서 계속 다이나믹하게 관리하고 주요 설계 검토나 의사결정 시 기준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위상 정립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보다 공학 활동에서 요소기술, 도메인 날리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셉이 가장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피드백하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약 2편으로 나눠서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컨업은 좀 최상위의 논의들을 다루다 보니 많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표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적합한 내 입맛에 적합한 템플릿도 없다 보니 본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들로 이제 만들어가는 2배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컨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련돼서 텀텀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텀텀이 좀 정리를 해서 슬라이드 쉐어하고 이제 그 유튜브에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E에 관심이 많은 박진원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 질문들은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